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살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연애시장에 다시 복귀한 박하연이에요. 직업에 귀천이었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엔 누가 그런 생각을 갖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위를 보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자기애가 강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오케이. 뭐라고 할 마음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특별하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며 깎아내리는 사람. 그러면서 스스로 희열을 느끼는 건지 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슬프게도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전남친, 결혼 문턱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마케팅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벌써 입사한 지 7년이 다 되어 가네요. 회사에서는 늘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사들에게 하연 씨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도 자주 들었죠. 덕분에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했고 업무적으로는 제 삶에 큰 불만이 없었어요. 하지만 연애만큼은 그렇지 못했어요. 20대 내내 정말 많은 실패를 겪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독립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제가 일에 집중하느라 그를 소홀히 한다고 했어요. 헤어질 때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은 없는 걸까 싶었죠. 몇 번의 연애 실패 후에는 결혼이란 단어가 점점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 회사 워크숍에서 만났어요. 다른 회사였는데 저희 회사보다 규모가 작아 같은 날 워크숍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며 보게 되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초대한 강연자의 강연을 같이 듣고 조별 피드백 타임에서 같은 조가 되었고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되었네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흔남이라서 그런지 왠지 편안하게 느껴졌달까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가 저에게 자연스레 스며들며 드디어 제게도 진짜 사랑이 찾아왔구나 싶었으니까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오랜만에 찾아온 설레임이 정말 좋았어요. 썸 탈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싶었죠. 그렇게 연락하다 퇴근 후 만나기로 했을 때 워크숍에서 보던 편안한 차림이 아닌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남자 이렇게 멀끔하게 생겼었나 싶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그는 멀리서 한눈에 보였어요. 정장은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구두는 언제나 반들반들 윤이 났거든요. 금융권에서 일한다더니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고 말투도 차분하고 예의 발랐죠. 특히 제가 말할 때는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해서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금융부서 근무라는 스펙도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데이트를 할 땐 늘 깔끔한 식당을 예약해두거나 미리 알아와서 식사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한 번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제가 그냥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을까? 라고 제안했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죠. 하연 씨 같은 사람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식사해야지. 그러면서 급하게 예약하느라 원래 가고 싶던 곳은 아니지만 평이 좋으니 괜찮을 거라며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때는 그 말이 참 로맨틱하게 들리더라고요. 그의 매너 있는 행동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식당에 들어갈 때는 항상 문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계산도 먼저 하려고 했죠.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런 공주 대접은 처음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내겠다고 몇 번 강하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우 씨는 그럴 때마다 강경하게 말하더라고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곤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든든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날 아껴준다고 느꼈고 누가 봐도 완벽한 신사라고 할 만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가끔 좀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긴 있었어요. 크게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알바생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길가에서 노점상 보면 눈을 피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거든요. 그렇다고 예의에 어긋나거나 대놓고 그랬던 건 또 아니었죠. 한 번은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늦게 나왔다고 알바생한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출근할 때 시킨 게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랬으면 지각했을 뻔했네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땐 좀 놀랐어요. 젠틀한 사람이 이런 농담도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회적으로 돌려가게 한 거였더라고요. 음료 늦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소중한 자기 시간 빼앗았다. 뭐 그런 셈이죠. 그리고 강남역 근처를 걷다가 길가에 자판을 펴놓은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저는 무엇을 파나 궁금해서 가까이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었다며 제 손을 잡고 빠르게 걷더라고요. 그땐 얼떨결에 따라가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서두를 때도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아마 그 할머니 곁에서 제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라는 걸 이젠 알겠네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일들이라 그땐 제가 조금 예민한가 싶었어요. 누구나 단점은 있는 법이고 정우 씨의 좋은 점들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충분히 덮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니 뭐든 깔끔하고 정돈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된 거라고 이해했어요. 아니면 어쩌면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엄마는 식당 일을 하고 계셨죠. 그날 엄마가 식당에 진상 손님이 와서 하던 일을 못하고 케어하느라 진땀을 뺐던 하소연을 하셨어요.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유독 힘이 드니 그냥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었다며 이제껏 저도 못 봤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짠했어요. 부모가 나이 드는 걸 느끼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 역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걸 느끼기도 했지만 반대로 약해진 부모의 모습까지 오버랩되며 묘한 기분. 누군가에게 저도 위로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우 씨를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오늘 힘드셨나 봐. 평생 그런 이야기 안 하셨는데 오늘 진상 손님 때문에 원래 하려던 일도 못하고 시달리셨다고. 항상 강인한 엄마였는데 나이를 드시긴 드셨나 봐. 내가 더 잘해드려야겠어. 그렇게 말이 끝났지만 정우 씨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따스한 눈빛으로 공감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묘한 침묵이 잠시 흘렀죠. 그렇게 짧은 몇 초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아, 어머님이 식당 하셔? 그 질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20년 넘게 하셨어. 고깃집이야. 그 말을 듣고는 아, 그래? 대단하시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달까요? 무엇보다 엄마가 약해지신 것 같아 마음이 짠하다는데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더 할까 싶었다가 멈췄어요. 이 사람은 아직 이런 걸 겪어본 게 아니라 공감하기 어렵겠구나. 그땐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트는 평소처럼 이어졌고 주말에 여행 계획을 세우며 잘 마무리했죠. 저와 정우 씨가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대학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정우 씨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새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기도 했고 정우 씨도 제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물론 친구들은 새로운 남자친구 소식을 듣자마자 소개시켜달라고 성화였기에 내심 뿌듯함, 설레임,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죠. 내 친구들 다 착해. 긴장 안 해도 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 직업이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 사람 만나는 건 내가 좀 자신 있어. 그리고 하연 씨 친구들이면 당연히 착하겠지. 뭘 그런 걸 다 걱정하고 그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 우리는 강남에 있는 이자카야에 갔어요. 정우 씨가 추천한 곳이었죠.
제 친구들은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5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라 서로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예요. 얘들아, 이쪽은 정우씨.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야.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정우씨도 여유있게 대답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라 조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정우씨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든든하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질문도 하고 가끔은 재밌는 농담도 해서 분위기가 금세 풀어졌거든요. 친구들도 제 남자친구 모습에 괜찮다는 눈짓을 주며 이번엔 친구를 제대로 만났다는 톡을 그 사이 보내는 친구도 있었네요. 한참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친구들이 서로의 근황을 물었어요. 민지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수연이는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죠. 효진이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려서 응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은이는 나 요즘에 부모님 카페 일 도와드리고 있어. 때마침 이직하려고 고민하던 차였는데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겸사겸사.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우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라고요. 요즘 자영업도 쉽지 않다던데. 부모님 고생 많으시겠네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예민할 수 있는데 그 사람 평소 말투와 미묘한 차이가 났거든요. 왠지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자영업이란 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는 투였달까요? 지은이는 자영업이 쉽지 않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 겪어보니 더하다며 아무렇지 않게 받아 넘겼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어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제 차례가 되자 정우씨가 먼저 나서서 말했죠. 하연씨는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정말 일 잘해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도 맡았다는데 그만큼 능력 되니까 단독으로 큰 프로젝트도 맡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치 하연씨? 그 말에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왠지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쁘다, 이번 일 잘 되면 인정받아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뭐랄까, 지은이를 평가하는 투로 말하자마자 반대로 저를 높이 평가하는 듯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라 혹시 실수할까봐 아니면 친구들이 제 남자친구를 별로라고 보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마음에 좀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 모두 정우 씨의 말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눈치 주는 일 없이 이야기는 계속 재밌게 이어졌으니까요. 저는 간략하게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들이 제 부모님 안부를 물었죠. 엄마? 여전히 식당 하시지. 너희도 알잖아. 워낙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나이를 드시긴 드셨나 봐. 지난번엔 하소연 하시더라고. 아버지는 뭐 그대로야. 제가 대답하자 정우 씨가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하연 씨 어머님도 고깃집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긴 할 것 같네. 요즘 자영업이 여러모로 어렵다잖아.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렇겠지. 그래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하연 씨 참 멋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왠지 엄마를 평가하는 말투가 느껴졌어요. 요즘 자영업도 쉽지 않은데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한 것도 신경 쓰였고요.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지만 저만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 씨가 묻더군요. 혹시 나 오늘 실수한 거 없어?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싶기도 해서. 친구들 성격이 다 좋아서 나도 모르게 편하게 대한 건 아니지 싶어. 진짜 자기 친구들 다 괜찮더라. 특히 민지 씨랑 수연 씨는 대화가 잘 통했어. 다들 좋아했어. 근데 내가 좀 예민한 걸 수 있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고 지연이네 부모님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어.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정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 내가 뭘 평가했다고 해. 오히려 열심히 사시는 걸 칭찬하려고 한 거였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던 건데.
내가 무슨 단어나 이상하게 말했어? 그런 적 없는데. 이상하다. 정우 씨의 해명을 들으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엄마의 직업에 대해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평소와 묘하게 다른 말투가 거슬리긴 했지만 표면상으로 보면 정우 씨 말대로 특별하게 말했거나 다른 단어를 선택한 것도 아니니까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친구들하고 만나는 자리라 혹시 자기 밉보일까 싶어서. 아니야.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렇게 그날 일은 넘어갔지만 이상하게 묘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2주쯤 지났을 때였죠. 주말 데이트를 위해 정우 씨와 만나기로 했고 점심을 먹은 뒤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었거든요. 우리는 한강변을 걷다가 배가 출출해져서 간식을 사 먹기로 했어요. 한강공원 주변에는 포장마차들이 즐비했고 저는 그 중에서 떡볶이 파는 곳이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기서 떡볶이 먹을까? 냄새 되게 맛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우 씨는 떡볶이 포장마차를 힐끗 쳐다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저런 데서 먹자고? 포장마차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받아 쓰는데 뭐 얼마나 깨끗하겠어? 떡볶이 먹고 싶어? 주문할까? 주문한 건 바로 해서 주는 거랑 또 맛이 다르잖아. 괜찮아. 나도 전에 여기서 몇 번 먹었는데 맛있었어. 위생상 문제 있었으면 진작 장사 못했겠지.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포장마차 위생 상태도 점검 나온다잖아. 그래도 정우 씨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자 저는 다른 선택지를 제안했어요. 아니면 저기 편의점에서 간식 살까? 그제서야 정우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사서 한강변 벤치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여전히 포장마차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정우 씨가 그 모습을 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인생 참.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말끝을 흐리긴 했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 사람, 내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정우 씨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알게 된다면 그때도 걱정되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할 건가 싶었죠. 우리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하셨어. 처음부터 시작이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 몇이나 된다고. 밑바닥부터 시작해 스스로를 증명하듯 더 키워나가는 거지. 혹시나 싶어 꺼낸 제 말에 정우 씨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더니 빠르게 화제를 돌리더군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 그래도 지금 노점상에서 하는 게 아니면 된 거지 뭐. 그나저나 요즘도 편의점 음식 잘 나오네. 생각보다 이거 맛있다, 그치? 그렇게 말하면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대화는 갑자기 끊겼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때 정우 씨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해요. 당혹감과 불편함, 그리고 어딘가 약간의 속내를 알 수 없는 미묘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날 데이트는 별일 없이 마무리됐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남더군요. 정우 씨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식당 일은 천한 일이라는 인식이 굳건한 건 아닐까 내심 걱정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 엄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아니 오히려 왜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셔?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지 저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네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달랬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정우 씨도 자기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아직 엄마를 만나본 것도 아니잖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미묘한 알 수 없는 그 선을 넘나드는 그 점 외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단점 아닌 단점 때문에 그의 모든 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정우 씨도 그런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탓도 이유라면 이유일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은 게 95%, 안 좋아 보이는 게 5%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덮으려 한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문제는 다 지나고 보니 그 5%의 단점이 95%의 장점을 마이너스로 만들고도 남는다는 걸 알았지만요. 이래서 사람은 많이 만나보라고 하나 봐요. 여하튼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인 진우를 만났어요. 진우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나는 사이였죠. 원래는 IT 회사에서 일했는데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퇴근 후 정우 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상태였죠. 마침 그때 진우가 연락이 왔는데 근처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만나기로 했고요. 하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진우가 배달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진우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이었고 오토바이 뒤에는 배달 음식이 가득했죠. 진우야, 오랜만이다. 너 지금 배달 일해? 요즘에 배달앱에서 일하고 있어. 회사 그만두고 잠시 여유 좀 찾으려고. 내년에 창업할 준비도 하고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운동도 되고 시간도 자유롭고. 진우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다가와 정우 씨가 도착했어요. 저는 반갑게 두 사람을 소개했죠. 정우 씨, 이쪽은 내 대학 동기인 진우. 진우야, 이쪽은 내 남자친구 정우 씨야.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진우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 중 하나를 내밀었어요. 야, 이거 너 좋아하는 떡볶이. 내가 배달하던 건데 주문 취소가 돼서 가져왔어. 같이 먹어. 와, 고마워. 딱 배고팠는데. 저는 기쁘게 떡볶이를 받았지만 정우 씨의 표정이 약간 굳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짧았고 이내 아무 일 없던 듯 앉을 자리를 탐색하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같이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진우가 배달 경험담을 재미있게 이야기했고 저는 웃으며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정우 씨가 갑자기 진우에게 물었죠. 오토바이 타는 거 위험한데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IT 쪽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불경기라고 해도 그쪽은 일자리 꽤 있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정우 씨를 쳐다봤어요. 진우 역시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죠. 아, 일시적인 거예요. 내년에 창업을 준비하는데 매일 앉아서 기획만 했더니 답답해서 머리도 좀 식힐 겸 용돈벌이도 할 겸.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진우가 다음 배달을 위해 자리를 뜨기 전 정우 씨가 또 한마디 덧붙였죠. 나중에 창업하실 때 조언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금융 쪽에서 일하니까 도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언뜻 보면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그 말투에서 저는 왠지 정우 씨의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던 거죠. 제 생각과 다르게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고요. 진우가 떠나자마자 정우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 친구 왜 그런 일 해? IT 회사 다닌다며?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이래. 잠시 하는 거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IT 단기 알바 자리도 많은데 알바를 할 거면 같은 계통의 것을 해야 이력서에 적을 거라도 있지. 하연 씨, 저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괜히 수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우 씨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진우는 대학 때부터 제 소중한 친구였고요. 무슨 소리야? 수준이 떨어진다니. 나랑 같은 대학 나왔어. 물론 내가 서울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수준이 떨어질 정도로 말을 하찮은 대학도 아니라는 거 정우 씨도 알잖아. 좋은 회사 다니던 애고 회사 다녀봤자 남한테 좋은 일 시킨다고 자기 일 하고 싶다는 애야. 그리고 일에 귀천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제가 어이없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의심했던 게 확신이 되는 것 같아 화를 냈어요. 그러자 정우 씨는 당황하며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말재주가 없다 보니까 마음을 다르게 표현했나 봐. 단지 나는 하연 씨가 그러는 것처럼 친구들도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지 않은 친구랑 다니다 보면 사람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연 씨 모습이 좋아서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다는 소리가 직설적으로 나가면서 오해가 되었나 봐.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미안해. 그렇게 사과하는 정우 씨를 보니 제 마음도 누그러졌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 성장과 친구를 걱정하는 사회 선배로서의 마음에서 한 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정우 씨에게 다른 친구들을 소개시키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정우 씨는 아마도 스스로도 모르게 사람들을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저의 인간관계까지 평가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내 사과하는 그를 보면서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사소한 단점일 뿐이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친구 진우와의 사건이 있은 후로도 우리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어요. 저는 정우 씨의 그런 면모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무엇보다 서로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만난 지 8개월 정도 된 어느 날, 정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하연아, 우리 이제 서로 많이 알게 됐잖아. 나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물론 저도 정우 씨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나도 정우 씨랑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잡게 됐어요. 정우 씨 자신 부모님은 일정상 2주 뒤에나 뵐 것 같다며 우선 저희 부모님 먼저 뵙자고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장 가셔. 아버지가 대학 교수신데 1년 동안 연구 교환 프로그램으로 가시게 될 것 같아. 사전 답사 다녀오신다고 하셨거든. 어머니도 같이 가시고. 그래서 일단 자기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만나러 가자. 엄마한테 미리 말해놓을게. 드디어 장인어른 될 분을 뵙는구나. 어머님은 어떤 분이야? 나 뭐 준비하면 될까? 특별히 뭘 준비할 필요는 없어. 그냥 편하게 오면 돼. 인사드리러 오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볼 건데 불편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부담이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우 씨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우 씨는 가끔 부모님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나중에 만나면 너무 긴장될 것 같아서. 정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S대 경영학과 교수야. 요즘은 주로 해외 대학들이랑 교류하시지. 어머니는 예전에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아버지 학회 일 도와드리고 계셔. 우리 집은 성북동에 있어.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라 오래됐지만 나름 괜찮아. 정우 씨가 별것 아닌 듯 말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S대 교수의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니. 게다가 성북동에 오래된 집이라면 아마 꽤 큰 한옥일 가능성이 높았죠. 속으론 TV 속에서 보는 부잣집 도련님이 정우 씨였나? 웃으며 그런 생각도 했었네요. 저의 그런 생각을 모르는 정우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집에 가보면 도우미분이 계셔. 이모라고 부르긴 하는데 진짜 이모는 아니니까 혹시 놀라지 마. 나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셔서 가족 같은 분이야. 아마 다다음 주쯤이면 정원사 아저씨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할 거라 마당에서 뵙는 분은 정원사 아저씨니까 너무 격식 차려서 인사할 건 없어. 그제서야 정우 씨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어쩌면 그의 계층의식은 타고난 게 아니라 그렇게 자라온 환경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정부가 있는 집에서 자라며 부모님도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TV 속 부잣집 도련님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고 정우 씨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꼭 변명처럼 당연시되는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많은 부유한 집안 출신들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니까요. 오히려 정우 씨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란 환경을 듣자 이해가 되면서도 꼭 그게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는 정우 씨에 대해 좋은 점만 이야기했고 계층의식 같은 부분은 미리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민할 수도 있고 막상 어른들을 만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드디어 주말이 찾아왔고 정우 씨에게 제 부모님을 소개할 날이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희 어머니를 소개할 날이었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정우 씨는 제게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는 세미정장 차림이었어요. 셔츠는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고 구두는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죠. 와, 정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멋있게 차려입었네? 제가 칭찬하자 정우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정장으로 오고 싶었어. 첫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근데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이 정도로 타협했지. 그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살짝 녹아내렸어요. 어쩌면 제가 정우 씨를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아닐까. 그저 첫 인사에 긴장한 평범한 청년일 뿐인데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정우 씨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는 식당을 20년 넘게 하시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거든. 산전수전 다 겪으셨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사람을 참 편하게 대해주시는 스타일이야. 정우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간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가? 싶었지만 금세 표정을 밝게 바꾸더군요. 알았어. 그래도 처음 뵙는 거라 떨리네. 괜찮아. 긴장할 거 하나 없어. 그냥 맛있게 먹고 오면 돼. 엄마가 식당 하시는 분이라 음식 맛나게 먹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거든. 아, 그렇겠구나. 정우 씨가 희미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진 것 같았지만 제가 말을 이어가자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좋은 음식 취향이 있으시나? 특별히 좋아하시는 요리가 있으신가? 그런 건 없어. 그냥 진심으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는 걸 좋아하셔. 식당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자기 음식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최고의 칭찬이니까.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왠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첫 상견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조용해진 건가 싶었죠. 드디어 엄마의 식당 앞에 택시가 멈춰섰고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저기야, 저 가게가 우리 엄마 식당이야.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데 마침 식당 뒤쪽 주방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엄마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생모를 꼭 눌러쓰고 계셨어요. 손에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발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장화를 신은 채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통을 끌고 나오시는 중이었죠. 아마 점심시간이 끝난 뒤라 주방을 정리하면서 쌓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엄마다. 저는 자연스레 엄마를 보자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죠. 정우 씨는 두리번거리며 어디? 하고 물었고 인사드릴 준비를 하는 듯 했어요. 저기 주방 뒤쪽에서 쓰레기통 끌고 나오시는 분. 제가 가리키자 정우 씨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띄게 보일 정도였죠. 저분? 저분이 어머니시라고? 빨리 가서 도와드리자. 제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정우 씨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하게 제 팔을 붙잡고 있었죠. 잠깐.
제가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정우 씨를 쳐다봤어요. 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식당이라면 뻔하잖아.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우 씨의 시선은 쓰레기통을 끌고 가는 엄마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내가 아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난 기대하고 온 건데 식당 일이라고 해도 카운터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 그런데 식당 일에서도 저렇게 허드렛 일 하시면 정우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머지 말도 이어가더군요. 니네 집 수준도 뻔한 거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제 엄마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느끼긴 했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할 줄 정말 몰랐거든요. 아무리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지만 살아온 환경은 무시 못하니까. 정우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망설임도 없었죠. 오히려 차갑고 담담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래도 난 어떻게든 너 하나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내 눈앞에서 본 이상 더 이상은 힘들겠어. 저는 충격과 분노로 온 몸이 떨렸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서슴없이 쥐거리는 걸까? 슬슬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정우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파혼하자. 말을 마치자마자 정우 씨는 뒤돌아서 도로변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심도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대꾸 한마디 못한 것이 정말 억울했죠. 쏟아부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꽁무니를 빼다니 그 순간 정우 씨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식당이라면 뻔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쓰레기를 버리고 오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하연아 왔구나. 예비사위는 어디 갔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억지미소만 지었네요. 엄마에게 당장 정우 씨가 한 말을 전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굳이 엄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이 왔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 다음에 다시 올게.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 아쉽네. 너라도 그럼 잠깐 들어왔다가. 저는 엄마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우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더군요. 저는 결국 톡을 보냈어요. 후회할 텐데 괜찮아? 놀랍게도 정우 씨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읽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답장이 왔죠. 후회? 난 그런 거 모르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폭발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불편함과 불쾌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죠. 모든 점들이 이제 자연스레 하나로 연결되더군요. 정우 씨의 알바생에 대한 태도, 길거리 노점상을 보는 눈빛, 진우를 평가하던 말투, 모든 것이 결국 이런 결말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어요. 단순히 정우 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눈치채고도 넘어갔던 모든 순간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까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제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특별한 사진 한 장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정우 씨에게 보냈죠. 그 사진은 엄마가 1호점 개업식 때 찍은 리본 커팅 사진이었어요. 사진 중앙에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커다란 가위로 리본을 자르고 계셨고 그 옆에는 저와 할아버지 그리고 초기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죠. 간판에는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체인점 이름
땡땡 한상 차림이 크게 써 있었고 그 아래로 1호점 개점식 2000땡땡 3월 28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하단에는 보도사진처럼 땡땡일보 제공이라는 글자도 선명했고요.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함께 보냈어요. 우리 엄마 그냥 식당 일 하는 거 아니야. 전국적인 매장 가진 창업주셔. 식당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가맹점 관리하고 브랜드 총괄하시는 사업가셔. 나도 전에 본사 마케팅 일 도운 적 있고. 정말 후회 안 해? 이번에도 역시 바로 읽었는지 메시지 옆 숫자가 바로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순간 너무 내가 유치했나 싶더라고요. 보나마나 강약 약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 눈높이에서 유치하게 굴었으니 나 같아도 대꾸하기 싫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엄마가 당신이 무시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거나 허드렛 일 하며 힘들게 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갔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려고 했죠. 더 이상 어떤 연락도 무의미했고 계속 연락한다면 오히려 제가 목매다는 꼴이 될 테니까요. 끝이 찝찝하게 끝난 게 못내 아쉬웠지만 어차피 내 짝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똥차 잘 치웠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엄마 가게에 앉아 있었네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가게 문이 열리더니 정우 씨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손엔 아니 양손 가득 상당히 큰 꽃다발을 든 채 말이에요.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 씨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 일하면 뻔하잖아 라며 뒤돌아서서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양손 가득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으니까요. 하연아, 정우 씨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마치 그가 분위기를 망친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듯한 어조였죠. 그러더니 엄마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먼저 보내고 급하게 꽃 좀 사오느라 늦었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하연 씨가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엄마는 웃으며 정우 씨에게 다가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하연이 엄마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갔다고 다시 온다고 말하더니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어요? 어머, 우리 하연이 복 받았네. 아, 복은 제가 받았죠. 어머님 힘든 일 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하연 씨 낳아주시고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키워주시기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 우리 하연이가 그렇게 좋아요? 만나자마자 비행기를 마구마구 태우네. 어지러우니까 그런 말 앉아서 해요. 하연아, 너는 남자친구가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여기 앉아있어요. 주방 마무리하고 나올 테니. 그렇게 말씀하시곤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왜 왔어? 왜 오긴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기로 했잖아. 인사드리러 왔지. 설마 아까 내가 이상한 말 했다고 그 말 진심이라고 믿는 건 아니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난 후회하는 일 안 한다고. 자기가 꽃 같은데 돈 쓰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어머님들은 꽃 좋아한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나이가 들수록 꽃 선물 받을 일이 없어서 꽃 선물 받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랬지. 미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자기 놀란 마음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했어 봐. 내가 그때 택시 타고 혼자 꽃 사러 갈 수나 있었겠어? 아마 빈손으로 여기 앉아서 어머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을걸? 점수도 못 따고 말이야. 봤지? 어머니 꽃다발 보시더니 환하게 웃음 지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니깐. 어찌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 하시던지. 정말 주둥아리를 꼬매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평소에 이 사람처럼 정호 씨를 하대하는 생각을 단 1%만 했어도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가서 주둥이를 때리는 건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입 다물어. 왜? 아직 화 안 풀린 거야? 그래도 어머님한테 별말 안 한 거 보면 자기도 내가 한 말 거짓말이라는 거 안 거잖아. 역시 우리는 잘 통해. 그나저나 어머님 주방에 정리하실 게 많으신가? 오래 걸리시네.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더니 주방으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찬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 너라는 인간의 밑바닥 끝을 보자는 심산이었죠. 주방으로 들어간 그놈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이내 등 떠밀려 나오셨어요. 물론 주방에 계시던 다른 일 하시는 분들까지요. 물 청소하는 건 자신 있으니 자기가 하겠다며 주방 장화나 앞치마 같은 것도 하지 않은 채 쩔쩔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우리 하연이 남자 잘 골랐네.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을 정도면 환장하게 좋은갑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데리고 온 남자 중에 제일 적극성을 띠네요. 그래도 근성은 있어 보여요. 그쵸? 일하시는 분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자 엄마는 듣기 좋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놈을 좋게 보셨는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주방에서 나와 앉으신 엄마와 주방 직원분들은 한동안 정우 씨의 행동을 지켜보더니 킥킥거리며 웃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보더니 눈짓으로 어떡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지만 그래도 몇몇 손님들이 있어서 조용히 엄마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5분만 시간 줘. 이 사람 진짜 엄마 보고 식당 일 하면 뻔하잖아 라면서 도망갔다가 내가 보낸 사진 때문에 다시 온 거니까 이따 자세히 알려줄게.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좀 도와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곧 주방에서 정우 씨와 함께 나오셨어요. 정우 씨의 셔츠는 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하연아, 어머니랑 좀 이야기했어. 정말 대단한 분이셔. 이렇게 큰 체인점을 운영하시면서도 겸손하게 직접 일하시고 진짜 존경스러워. 엄마는 정우 씨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죠. 그나저나 아까 하연이 말로는 식당 일하면 뻔하다며 도망갔다가 돌아왔다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우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냥 농담 같은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상처받았나 보네. 아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키가 작으신 엄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우 씨 앞에서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당당해 보였어요. 우리 가게 이름 알고 다시 온 거라면서요? 전체 체인점 사장이라고 해서 달라진 거예요? 정우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주변의 직원들과 몇몇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기 그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젊은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는 포장마차로 시작했다는 거 하연이가 얘기 안 했나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 저를 봤다면 도망갔을 텐데. 정우 씨는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하연이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마음 따뜻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가보세요. 정우 씨는 잠시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는 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이름 하나에 흔들릴 정도면 넌 나랑 안 맞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포장마차 하시든 노점상 하시든 체인점 CEO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야. 너는 그걸 이해 못할 거야. 정우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목례를 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꽃다발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요. 그렇게 저는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연애시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직업의 귀천이었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깨닫게 된 경험이었죠.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함,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그런 사람과 인생을 함께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지 생각하면 오히려 일찍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느껴요. 이제는 제 감에 더 귀 기울이고 작은 징후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5%의 단점이
95%의 장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무엇보다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내 짝은 그런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이제 정말 똥차 보냈으니 이젠 벤츠가 오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